슬기로운 부동산 증여. 자녀에게 큰 부담 없이 사랑을 물려주는 지혜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며 인생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힘내라 스마트 행복 충전소 모리아입니다.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오랜 시간 열심히 일구어온 소중한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특히 결혼이나 주택 마련 등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군요. 저 모리아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님의 땀과 추억이 서린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특히 증여세는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아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거나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만 보이는 이 증여세에도 우리가 알면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슬기로운 증여 방법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복잡한 세법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지키고 자녀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저 모리아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증여세. 제대로 알면 절세 길이 보인다. 기초 지식. 우선 증여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 증여했는지 증여자가 아니라 누가 받았는지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증여를 위해서는 이 증여세율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 확 줄이는 슬기로운 증여 전략 7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1 핵심 중의 핵심. 증여재산 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절세 방법은 바로 증여재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속 부모의 직계비속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예시 자녀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현금을 증여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활용 팁 2 5천만 원 공제 한도는 10년을 주기로 리셋됩니다. 즉, 오늘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 뒤에 다시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분할 증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 2분할 증여로 시간의 마법 부리기.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 한도를 바탕으로 전체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는 여러 시기에 나누어 증여하는 분할 증여를 고려해보세요. 예시 만약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옵션 1 일시 증여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공제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옵션 2 분할 증여. 첫째, 현재 시점에서 5천만 원 상당 증여 세금 0원. 둘째, 10년 후에 나머지 1억 원 상당 증여. 이 시점에는 5천만 원 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1억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공제.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이렇게 하면 전체 1억 5천만 원. 증여에 대한 세금을 1억 원 대상에서 5천만 원 대상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 단순히 현금 5천만 원만 증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지분 형태로 5천만 원어치를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합산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전략 3저가 부동산 증여로 미래 가치 잡기.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는 낮지만 미래의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예시 현재는 농지나 개발 예정 부지 등 가격이 저렴하지만 향후 개발 호재로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현재 저렴한 가치로 내고 이후 오르는 시세 차익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비과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팁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한 자산보다는 공시지가 외에는 마땅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토지나 단독주택 등의 가치 평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 4비까지 함께 물려주는 부담 부증여.
부동산에 담보대출빚이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이는 자녀가 증여받는 부동산에 담보된 부모님의 대출까지 함께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입니다. 원리 증여 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부채액은 증여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부채액만큼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팔고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아주는 형태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모에게 부과됩니다. 나머지 순수한 증여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방식이죠. 절세 효과 전체 재산가액에서 부채액만큼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모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를 비교하여 총 세액 부담이 더 적은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자녀는 실제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넘기는 것만이 아니라 상환 능력이 없으면 세무당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부모의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경우 부모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략 5가족 간 금전 대여 활용하기 선긋기. 자녀가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할 때 부모가 현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활용 조건 매우 중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실제 이자가 오고 가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 고시 이자율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낮은 이자율만큼 혹은 무이자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억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액의 경우 증여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환 약속된 기간 동안 실제로 원금과 이자가 오고 가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세무당국은 가족 간 금전 대여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전략 6. 배우자 증여 후 자녀 증여 고려하기. 징검다리 증여. 만약 부부가 함께 소유한 부동산이라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징검다리 증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절차. 먼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나눕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최소 5년 이상이 지난 후 배우자 명의가 된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을 자녀에게 한꺼번에 물려주는 것보다 부부 두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눠서 물려주는 형태로 증여재산 공제를 2번 활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자녀에게 재차 증여할 경우 처음부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전략 7. 부동산 외 현금 증여도 고려하기. 부동산 증여 외에 현금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쪼개서 증여하기 용이하고 이후 자녀가 해당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식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매년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년에 한 번씩 자녀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하는 등 단 총 합계 5천만 원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역시 10년 합산 증여 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주의사항. 이렇게 다양한 증여 전략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필수.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뀝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나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모든 증여는 그 사실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편법 증여는 금물 세금을 피하려다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가산세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계획 고려. 자녀의 재정 능력, 부동산의 미래 가치 변화, 그리고 증여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모님의 생활비 계획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과 지혜로 이어가는 든든한 가족의 미래.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 여러분, 오늘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넘어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아닌 진정한 축복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지혜로 이어가는 든든한 가족의 미래. 자산을 물려주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이동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과 부모님의 소중한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계획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욱 든든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라 스마트 행복 충전소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결정을 응원하며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가족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결정으로 가족의 미래를 밝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